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자, 일단 4% 정도 상승해서 화요일 날 끝났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2% 정도 시간에서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래가 그렇게 시간의 기준에서 뭐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적게 터진 것도 아니에요. 한 7억 정도가 터졌는데 이 정도 이 시간의 거래가 터졌다는 건 엄청 적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많다 이렇게 보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애매한 구간이에요. 근데 일단 시간에서 1.9% 거의 한 2%를 채운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다는 거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다. 그런데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오테크닉스가 이미 시세를 냈죠. 이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다들 아실 겁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이오테크닉스는 뭐가 있죠? 그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 레이저 기술. 그쵸? 레이저 기술로 인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냐면 올해 1월 달에 삼성 전기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수요가 이제는 있기 때문에. 왜? 비쌌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 정도까지 필요 없었다가 지금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가 발생했죠? 지금 돈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하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쵸? 지금 두 가지 진영입니다. 오픈 AI. 그쵸? 오픈 AI가 있고 여기는 옛날에 iOS, 그쵸? 애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메타 쪽이 있습니다. 메타는 지금 뭐 갤럭시 폰이나 그런 겁니다. 그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내가 구축을 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니들 만들고 놀아.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될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숙제로 남은 거지.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은 이 둘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서 시장을 어디가 선점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이 결정이 되는 순간 투자는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왜?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그 전까지는 아무리 비싼 기술력이라고 하더라도 전쟁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기고 보자.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오테크닉스까지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미 반도체에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그쵸? 지금 10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시세를 또 냈어요. 이렇게 왜 냈을까요? 자, 보세요.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며칠 안 걸렸죠.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HBM에 대한 수요. 그렇죠. HBM은 원래 굉장히 비쌌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겠다. 어디서? 엔비디아에서. 왜? 이걸 사니까 누가 소비자가 소비자 누구예요? 우리들이 아니라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뭐예요? 싸우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서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죠. 즉 유지비가 드는 거예요. 유지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제품단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하자. 그러면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는 3년 주기로 일어난다. 자, 근데 5,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또 나왔죠. 한 달 전에. 그쵸? 올해 한 말 정도부터 공급이 시작되는데 이때 되면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요. 그쵸? 유리기판이 이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되는 그 순간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한다. 왜? 선반영되니까. 자, 대충 그림들 다 그려주셨죠?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유리기판의 대장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포텐셜, 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쵸?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내어 가려면 이런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필요.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오테크닉스가 화요일 날 어저께입니다. 화요일 날 시간에서 급락이 나온 건 고가 돌파, 즉 사상 최고가를 가 있는 상황에서 매물 소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모멘텀이 존재하는 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럴 것 같았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하이닉스는 실제 HBM에 대한 수요, 점유율을 막 60%, 70%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 점유율을
맞춰두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가 나왔다. 그렇다는 건 이제 끝물이 아니라 HBM이 나오고 나면 시세 한번 딱 나오면 그때가 끝입니다. 그때까지는 관련돼 있는 기술 그리고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 이런 쪽의 시세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나왔었던 시간의 하락분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겠죠. 얼마에 잡아서 얼마에 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이오테크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개를 한다. 그렇죠?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저는 매수를 제가 매매한 종목만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만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실제 다른 쪽하고는 그쵸? 뭐 다른 분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 이런 거하고는 사실상 결이 좀 다르다. 그리고 실제 저는 제 계좌를 인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증을 하기 전에 무조건 가격과 그 보유 전략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받아서 공부하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건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단기는 2주입니다. 그쵸? 2주 동안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원리를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세가 움직이는지 그 시세를 어떻게 반영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인증하고 갈게요. 이 종목군에 대한 내용까지 이해가 되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쪽이죠. 어떻습니까? 신고가 돌파 구간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한다. 그랬을 때 몇 프로? 75% 정도의 수익 구간. 이쪽 구간에서는 아쉽게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B라고 적혀 있는 게 매수고요. S가 매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없죠. 여기서 매매를 못했어요. 제가 아쉽게도.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DI 자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18% 22% 매수 매도 26%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데 자람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뭐가 됩니까? 돌파 구간. 그러면 여기는 매매가 다 끝난 종목군들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구간이 있죠. 근데 올라가서 수익이고 또 매수합니다. 내가 매도한 것보다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뭐 KSP, 덕산테코피아, 가온전선 이런 부분들. KSP는 자율주행 쪽, 덕산테코피아는 반도체 쪽, 가온전선은 전기 쪽.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모두 강세 종목, 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 이게 업종을 달리 하더라도 뭐 HLB나 그런 종목들, 바이오 쪽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 결과 뭐 18%, 13% 밑에 내려오면 1월 달에 31% 정도 이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박에서 다 공유를 한 자 언제?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장시작 전에 그렇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지옥을 만날 겁니다. 한두 번 수익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유지될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인증을 했는데 모두 어떻게 매매하죠?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다. 그래야 단기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매매를 내가 잘 모르겠다.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오테크닉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오테크닉스의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쵸 타점을 실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반영한다. 자, 그러면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데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무언가 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돼요? 경기가 어떻게 돼요? CPI가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했으면 이런 시세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금리 5.5%, 5.5%, 5.5% 올라갈 리는 없고 동결하거나 그럴 텐데 늦게 올라가면 뭐 주가 폭락 나오고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서 이만큼 이거 적어 보이죠. 이거 한 30% 됩니다. 그쵸? 30%씩 한 방 맞으면 아니 막 뭐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쵸? 조금 좀 쇼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막 금리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하면 주가 가장 크게 출렁이고요. 올라가면 조금 출렁거리고요. 동결하면 또 올라갑니다. 왜? 경기가 유지되고 있구나. 5.5% 금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종목이 앞으로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분류할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